안녕하세요, 봄입니다. 제가 첫 번째 재테크 영상으로 1억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알려드렸고요. 오늘은 1억을 모으고 나서 후회했던 점, 그리고 1억을 왜 지금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. 첫 번째, 왜 돈을 지금부터 모아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자면,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, 너가 나중에 30, 40대가 되면 친구가 반의 반으로 줄 거다. 근데 그 기준이 너랑 비슷한 소득 수준의 친구들만 만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얘기가 20대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. 왜냐면 나는 나보다 많이 잘 사는 친구도 열등감 없이 만날 거고, 나는 나보다 좀 돈이 없다고 해도 나는 계속 우정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, 그냥 20대까지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했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. 일례로 들어보면은 집을 살 때도 어떤 친구는 이제 몇 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월세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, 어떤 친구는 전세부터 시작을 했고, 어떤 친구는 자가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,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, 또 돈이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, 30살에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친구가 계속 돈을 이제 안 모았던 친구들은 뭐 몇백만 원이 계속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자꾸 연락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30이 된 지금에는 제가 느끼는 게 이 30대의 부의 격차가 20대 때 결정이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으시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돈을 1억을 모아야지, 3억을 모아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음에 해야겠다. 다음에 해야지. 다음부터 모아야지. 그리고 오늘 100만 원 모으고 그렇게 1년을 모아봤자 1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언제 1억이 되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들, 구체적으로 5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목표를 했던 목표 금액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. 1억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2가지거든요. 5가지 중에 2가지를 꼽자면, 첫 번째는 우선 단기 목표로 1억을 모으는데 현실감을 좀 불어넣는 거예요. 1억을 모아야겠다. 너무 막연한 목표죠.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몇 년 동안 모아야 될지, 어떤 사람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년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럼 5년에 2천만 원씩 모아야 되는 거고, 그거를 한 달로 계산하면 167만 원씩 매달 이렇게 저축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플랜을 단기적으로 단기 계획을 세우고, 그럼 내가 하루에 얼마를 모아야 될까? 이게 딱 감이 오시죠? 그럼 고정 지출을 얼마로 줄여야 된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2번째, 마음의 공허함을 소비로, 쇼핑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, 필요하지도 않은데 옷 사고, 신발 사고, 액세서리 사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. 정말 나 옷장에 옷이 많은데도 또 사고 그리고 몇 번 입고 안 입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그러다가 느꼈던 게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내가 쇼핑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. 왜냐면은 내가 정말 원하던 가방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딱 이틀밖에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, 그때 내가 뭔가 충족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자꾸 쇼핑으로 의미 없이 푸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점점 이제 쇼핑을 굳이 안 하게 되었던 것 같고, 저는 그런 공허함을 책 읽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. 대형 쇼핑몰, IFC몰이나 메세나폴리스 가면은 영풍문고나 교보문고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쇼핑을 하러 가. 그리고 간 다음에 거기에 교보문고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도 읽고, 그때 이제 저는 수필 같은 걸 많이 읽었는데, 가령 끌림이라는 수필, 그 책도 이명률 작가의 책도 많이 읽었고, 그러면서 수필 같은 걸 읽으면서 내가 좀 공허했던 마음 같은 거를 채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무작정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자꾸 사고 있다, 물건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면은
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뭔가 마음속으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몸이 될 수도 있어요. 저는 후자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 갑자기 무리하게 살이 찌는 바람에 자꾸 옷을 계속 사는 거예요.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좀 더 내가 날씬해 보이는 옷 계속 이렇게 사고 그 기쁨이 며칠 안 가고 끝나고 이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구나, 내 몸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쇼핑을 많이 줄였습니다. 두 번째, 제가 1억을 모은 후에 후회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행을 많이 못 갔다는 거예요. 저는 20대 때 좀 자기 개발에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돈도 모아서 좀 안정적으로 30대 때에 뭐 아파트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커리어로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강해가지고 대학원을 20대 때 입학을 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. 제가 퇴근을 뭐 6시에 하면은 수업이 7시부터 대학원이 진행이 돼서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오고 씻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 금방 가고 뭐 그렇게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하는 게 많이 줄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뭐 굳이 지금 여행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남들은 뭐 유럽을 가면 너무 좋고 뭐 스페인을 가면 너무 좋다 했는데 그냥 뭐 가도 오히려 조금 귀찮은 거예요. 새로운 환경이 달라지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게 딱히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고, 오히려 동남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싱가포르보다 일본의 온천을 가서 좀 쉬다 오거나 이런 게 더 저의 적성에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제 성향이랑 좀 맞아가지고 멀리 가는 여행은 거의 안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대 때 좀 가장 예쁘고 젊었을 때 여행을 좀 다녔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왜냐하면 여행은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내가 뭘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계속 뭐 공부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돈 저축하고 이러는 데만 시간을 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제가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을 때 다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차를 장만을 해가지고 전국 곳곳을 좀 다니는 것 같아요. 팔당 드라이브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행주산성, 뭐 남한산성, 그 다음 북악스카이 이런 곳들을 근교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1억을 왜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1억을 모으고 후회했던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.